하피플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자, 조 부위원장, 지금 내란이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내란. 결국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계엄을 일으킨 것은 내란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진행됐던 특검 수사라든가 재판과 관련해서 이걸 당정혁 대표 등이 내란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됐고 주요 지휘관들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찌됐든 법적 판단은 물론 최종 판결을 통해서 확정은 되지만 내란으로서 이 성격 규정을 해도 분명히 뭐 당연한 것인데 적어도 이 정체성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해훈 전 의원이 관련된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과 다르지 않았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달라진 어떤 본인의 인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란은 불법이었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무게가 좀 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과연 이제 국민들이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이 달라진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저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 제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과의 무게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청문회라는 1차 관문이 있을 것이고요. 청문회가 잘 돼서 통과가 돼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민생경제 위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능력으로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도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반발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떤 뇌구조이길래 이재명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는지 그저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이제껏 지지해준 국민과 당을 배신하는 변절자가 되어 역사의 길이 남을 부역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공천 룰을 가지고 뭐 5대5로 하느냐 7대3을 하느냐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 아니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 등등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해훈 전 의원이 결국 장관직을 승낙한 것만 보더라도 결국 당성이 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늘 이렇게 당을 버리고 갈 수 있다. 당심이 강한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이재명 정권의 이 가치관이 극명하게 현재 국민의힘하고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상권 분립의 문제라든지 사법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입법부의 독재가 행정부를 넘어서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무용화하면서 정과 30법 이상의 국무회의를 구성한다라든지 그리고 사법부에 있어서도 재판에 입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일을 벌인다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든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서 있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당성이라는 말로 한 거지 그게 단순하게 맹목적인 뭐 어떤 당의 지지 이런 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이해운 지명자 앞에서 이런 얘기가 더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헌법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성남시부터 해오고 그게 이제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되는데 분명히 크게 기여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운 지금 그 내정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 하나 갖다 쓴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통합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 기조에 있어서 본인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헛돈 쓰는 거라고 비판했던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장 재정을 하면 고물가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비판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사람을 썼다라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앞으로 확장 재정 안 하고 보편적 복지 안 하고 기본소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썼는지 경제 전문가라서 썼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전문성. 그러면 대답은 지금 뭐 우리 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이런 사람들의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 기조가 뭐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얘기해야지 26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주체자들의 혼란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거 국민의힘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직에 조경태, 육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발탁설이 돌고 있고 야 이러다가 유승민계로 불리는 분들이 많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참에 그냥 유승민 총리도 뭐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중원으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민주당이 오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죠. 이해운 의원을 저렇게 발탁한 걸 보면 모두가 놀랐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선 발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심각하게 지금 이 상황을 고민해야 될 쪽은 국민의힘인데 오히려 개혁신당에서 지금 그렇게 반발하거나 마냥 비판하거나 배신자,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재수 그 전 장관이 직을 물러났을 때 그때 부산 사람으로 해수부 장관 후임을 생각 중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등용시키지 못했던 그래도 나름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모습은.
대표부터 지금 김재원 최고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뀌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아파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가져오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예. 것이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비판이자 충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포용하지 못하니까 저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일을 계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성이 약한 사람들은 갈 테면 가라.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출당, 뭐 제명, 뭐 이런 윤리위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민심을 반영해서 그렇게 안 할 걸로 봅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해운 전 의원의 결정도 문제고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했었던 국민의힘도 문제다. 이렇게 양비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사안의 경중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굳이 책임론을 좀 묻자면 이해운 의원이 잘못했다고 봐요. 지금 우리 당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 이거 필리버스터하고 위헌성 법률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것도 3주 전에 오는 입각 제안에 대해서 당연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고 넙죽 받아들이고 간 그 처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 정도는 우리 당도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중원이라는 중도 정치에서 민주당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 쪽에 좀 좁은 구석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벌써 한 10여일 전에 변화를 14번 얘기했다고 해요. 당원들 앞에서. 그럼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시작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도 보여주고 본인이 갖고 있던 타임 스케줄이라는 것도 당원들에게 좀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의힘 지금 보수정당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몫을 민주당이 일부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중도 보수 진영을 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진영에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죠. 우리가 그만큼 자신도 없습니까? 중도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 데려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이며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해서 우리가 중도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 데려오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승리 방정식이라고 다들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인사가 정말 탕평을 위한 탕평 인사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분란을 가져오기 위한 고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더군요.